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만 했다 하면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 여러분 많이 그렇잖아요. 내가 샀다 하면 주식이 떨어지죠. 시장이 폭락해서 수익률이 쫙쫙 떨어지면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또 주식을 손절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장기 투자가 전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기업을 골라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실 테니까 제가 제 계좌로 오늘 먼저 증명을 좀 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좌에 보여드리는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오래전에 산 것들이니까 지금도 이 종목을 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절대 종목 추천 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제 아이들 계좌부터 제가 공개를 할게요. 이 아이들 계좌는 이제 큰아이 계좌로 보여드릴게요. 2017년 1월 16일에 제가 엔비디아를 200만 원으로 사줬어요. 투자 원금이 200만 원입니다. 당시에 엔비디아가 한 주당 가격이 106.8달러였고요. 제가 15주를 사줬나 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주식 분할을 엔비디아가 그 2번이나 해줘가지고요. 2017년부터 무려 한 8년이 지난 지금 보유 주식 숫자가 600주나 됐어요. 물론 단가도 그만큼 내려갔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5,638% 찍히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만 1억이 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금액에는 환차익도 들어가 있겠죠. 2017년보다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20년 9월 달에는요, 제가 또 테슬라를 2주 사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주식 분할을 한번 해가지고 2주 사줬던 게 6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235%가 조금 넘어가네요. 원금은 작지만 시간을 길게 투자를 해줬더니 수익률은 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요즘 이제 양자컴퓨터 종목으로 핫한 아이온큐 2021년 11월 달에 사줬고요. 그 이후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해줬어요. 2023년도 4월 달에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아이온큐 단가는 약 8달러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39% 되네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계좌 수익률은 캡처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뭐 투자할 돈이 없다, 1억이 없다, 뭐 종잣돈 아직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안 하시는 거는 저는 좀 핑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들 계좌로 장기 투자의 효과를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제 계좌입니다. 저는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계좌 말고 좀 오래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종목이 똑같아요. 네, 2022년부터 2023년 한 1년 사이에 분할 매수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투자 원금이 대략 한 4,1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단가는 그때 당시에는 한 200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매수하고 지금 역시 엔비디아가 주식을 분할해줬죠. 그래서 단가가 20달러대로 내려와 있고요. 당시에 제가 166주를 매수했는데 보유 수량이 10배로 늘어나서 1660주가 됐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640% 정도 되고 있어요. 2022년에 첫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불과 한 3년 사이에 꽤 높은 수익률이 나고 있죠. 솔직히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제가 정확한 매수 시점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다른 증권사에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증권사로 옮겨오게 됐고 그 증권사에는 이제 계좌가 없어가지고 거래 내역이 조회가 되질 않더라고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아마도 2020년, 21년 그 사이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테슬라의 매수 단가는 158달러 정도인데요. 투자 원금은 대략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익률은 168% 정도 나고 있네요. 제가 이 테슬라는 원래 2019년 말부터 투자를 해서 2020년도에 열심히 이제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한번 크게 올라가지고 상당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남겨놓고 나서 테슬라가 굉장히 한번 크게 이렇게 출렁여가지고
마이너스로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다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었고요. 역시 올 초에는 또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로보택시나 이런 기대감에 또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테슬라도 거의 투자 기간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제 계좌에도 아이온큐가 담겨 있는데요. 이 아이온큐에 대한 이 매수, 거래 내역도 정확히 남아있진 않는데 단가를 보면 $5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이제 투자를 시작해주고 추가 매수해줬던 그 시점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21년도에서 23년도 사이에 제가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온큐의 투자 원금은 엔비디아나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작은데요.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역시 이것도 646%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계좌의 전체 수익률은 3억 8천 정도, 좋을 때는 4억이 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안에는 저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상장 폐지를 당한 종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넘는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 세 종목이 워낙 수익이 좋기 때문에 계좌 전체의 수익률은 좀 많이 높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투자한 전 종목에서 다 플러스가 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 킬러 종목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계좌랑 제 계좌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투자 기간이 짧게는 한 3년에서 길게는 최대 한 8년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좀 사서 모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목도 꽤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 보유한 결과를 보시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역시 장기 투자 짱이다. 복리효과 진짜 최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좋은 종목을 산 거죠. 이 전제가 되어 있고 만족을 시킨 다음에 오래 보유해야 결과가 좋겠죠. 저도 국장에서 LG화학이나 카카오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샀었고 꽤 오래 갖고 있었지만 결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장기 투자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막상 내가 하면 아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저에게도 여전히 이 주식을 보유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매번 유혹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팔까? 팔아서 수익 실현할까? 이런 생각이 저도 늘상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고 저는 더 높은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장기 투자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에게도 여전히 장기 투자를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특히 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지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저도 유혹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들을 좀 더 잘 이겨내면서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일단 여러분 계좌를 2개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기 투자용 계좌, 두 번째는 4848용의 계좌를 만드시는 거죠. 일명 도파민 뿜뿜 나올 수 있는 도파민 계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도파민 계좌 안에 이 4848 계좌 안에는 잃어도 되는 금액을 넣으세요. 꼭 너무 큰 돈 아니고 내가 정말 주식 투자해서 나 이 정도는 그냥 잃어도 돼. 나 재미로 한번 해볼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딱 넣고 거기 안에서 마음껏 4848 해보시는 거죠. 뭔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내 장기 투자용 계좌는 놔두고 이 4848용 계좌에서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 욕구도 무조건 참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참고 참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욕구가 폭발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금액을 이렇게 소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고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계좌를 딱 나눠서 여러분이 마음껏 사고 마음껏 팔고 이런 거를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요. 장기 투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장기 투자에 대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갖고 있다고 해서 장기 투자고 뭐 한 달 갖고 있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의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팔지 않고 보유할 만한 정말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장기 투자인 거고, 그렇게 해서 산 기업이 계속 좋을 때까지는
같이 함께 동행을 하는 게 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딱 샀는데 한 달 만에 뭔가 이 기업에 안 좋은 이슈가 터지고 그 이슈가 굉장히 오래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이 더 이상 내가 샀을 때랑은 같을 것 같지 않다. 앞으로는 성장성이 꺾일 것 같다. 그러면 뭐 그게 한 달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매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장기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기준 이런 걸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 기준이 기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저는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 보고 샀고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머스크가 그래도 뭔가 생각은 하고 있을 거다라고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갑자기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이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기준을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요, 절대 큰 돈으로 하시면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돈 쓸 일이 생기고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결국 이걸 팔아야지 내 인생에 생겨난 일들을,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팔지 않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으려면 애초에 써야 될 돈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집을 사야 될 돈, 이사 가야 될 돈, 아이들 학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게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도 일정 금액의 현금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게 모은 내 주식이라는 좋은 자산을 팔지 않고 여러분이 버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좋은 종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좋은 종목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성장주를 워낙 좋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을 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IT 기업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잘 와닿지가 않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기 투자할 종목은 여러분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에 맞는 종목을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하신다면 맥도날드를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혹시 코스트코에서 장 보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면 코스트코라는 기업도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어떤 취향,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나랑 10년, 20년을 질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거. 그거 아주 꼭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크게는 이 정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 찍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팔사팔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주식을 타이밍에 맞춰서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팔아야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국장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 시장이 맞습니다만은 미국의 좋은 기업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사팔사팔 하면서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거나 어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보유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특히 이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러면서 장기 투자 쪽으로 가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과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정확히 나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4848 계좌에서 한번 해보시고 해보니까 이거 나 안 되겠네, 나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저처럼 장기 투자로 넘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해봐야 아는 거죠. 주식 투자는 적은 비용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다양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살 때부터 나는 4848에서 10% 수익 내야겠다, 5% 수익 내야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종목을 오래오래 들고 갈 마음으로 종목을 선택하시고 근데 갑자기 내가 사자마자 너무 올랐다 그래서 곧 떨어질까봐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파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비중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중을 줄여서 또 가지고 있다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또 사시면 되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일단 시작하시고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찾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다. 무조건 단타는 나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었고 장기 투자는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보니까
이게 나에게 더 맞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걸 보여드렸으니 여러분도 직접 부딪히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투자는요, 제가 해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투자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시장이 떨어지면 또 혼자 버티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좀 잘 이겨내보자, 우리 버텨보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투자 메이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카페 이름 그대로 초보 투자자들, 초보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식에 대해서 정말 생전 처음 투자해 보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메이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이런 장기 투자도 해보고 싶고 수많은 경험도 좀 같이 쌓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에 있는 제린스 라이프로 오세요. 카페 링크는요, 여기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링크 타고 넘어오시면 되십니다. 오늘 제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함께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재미가 있었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 찍어볼게요. 구독자분들이 모두 부자가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